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는 강성 척추염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2020년 5월 4일 기사고요. 척추염, 큰 관절, 손가락, 발가락 염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꽤 오랫동안 아프시고 등이 좀 많이 아프십니다. 눈도 많이 안 좋으시고 엑스레이랑 이제 기준을 하는데 보통 약으로 쓰게 되면 NSAID 쓰면 좋아지는데 이게 효과 없을 경우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랑 설파살라진이라는 그런 계통 류마티스 약을 쓰게 되고요. 이게 효과 없으면 이제 다른 종양교사 인자를 억제하는 약물을 쓰게 되는 거죠. 임상 기준 보면은 뉴욕 수정 분류 기준인데 보통 요통과 경직 3개월 이상 됐습니다. 휴식으로 호전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흉부 확장능 감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엑스레이상 천장관절이 양측이 관절염이 있거나 한 측이 좀 많이 있게 되면 진단할 수 있는데 확진은 이 방사선과 임상 기준을 각각 한 개씩 만족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피 검사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는 이제 MTX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NSAID를 쓰는데 설파사라진도 쓰고 이런 것도 효과 없을 경우는 생물학적 제재로 주사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증상, 번갈아가면 생기고 무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소하긴 하는데 특히 밤이나 아침에 좀 많이 악화되고요. 그리고 구부리거나 이제 스트레칭하면 좀 많이 좋아지고, 근데 이런 환자분들 치료만 안 받게 되면 조금 영구적으로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염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서 붙어버리면 이게 펴지지 않는 거고, 간혹 많이 안 좋은 경우는 목을 숙여서 이게 위로 안 들어 올려져가지고 약간 눈을 이제 위쪽으로 치켜들고 이제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어지고 이렇게 더 이상 움직임이 잘 덜한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과도한 피로, 빈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갈비뼈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흉곽 자체가 팽창할 수 있는 증상이 약해지고, 큰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눈, 심장, 그리고 좀 주목할 게 만미총 증후, 꼬리뼈 쪽에도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질환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건, 발바닥, 슬개골, 손발가락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충격파해서 증상이 호전되는데 자꾸 호전학과 반복되면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아킬레스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릎 쪽에 있는 슬개건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은 아까 살짝 말씀을 엑스레이로 진단하거든요. 엑스레이 보시면 엑스레이상 그 양쪽 골반, 여기 천장 관절에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진단할 수 있고요. 여기 편측에 그레이드 4 정도 되고 양측이 3 이상 되면은 진단할 수 있고, MR상 보면 하얗게 시간에 증강되어 있는 거 보면 골반 쪽에 염증이 있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피 검사, 아까 B27 검사, CRP 염증 수치 검사도 같이 하는데 이게 존재하나 척추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요. 이 테스트 자체에서 90% 환자들은 또 척추염 있는 환자들 양성으로 나오니까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끔 MR 검사, 이렇게 골반을 찍었을 때 하얗게 돼 있는 검사, MRI는 1회 급여가 되거든요. 척추염 환자들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기는 붙어있죠. 이렇게 뼈로 연결되어 붙어있는 그런 증상 보이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그 천장관절염이 있는 케이스, 이게 다 양측 골반의 천장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 아까 그 약 쓴 진단 기준은 3개월간 요통을 이제 경험했고 45세 미만 환자들에게 되는데 엑스레이와 임상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임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그리고 방금 통증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 척추, 관절염 건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영상검사에서 및 증상, 임상 증상에서 양성인 경우, 혹은 외국 같은 경우는 HB27 검사와 다른 증상이 2개만 돼도 진단을 내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단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후 걱정되시죠?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척추염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근데 대부분 이제 약물 쓰고 하면 좋아지는데 일부 환자들은 좀 진행되고 중증 변이 야기하니까 이런 경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요. 치료제는 아까 소염제, NSAID 먹고 대부분 좋아지면 굳이 치료하실 건 없고요. 여기 안 되면 이제 주사나 약물, 설파살리진, 메토트렉세이트나 종양교사 인자 억제제 같은 주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 심퍼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탈츠 회사마다 좀 그 영향 있고 초기 치료에는 심퍼니 주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머지 요게 그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일단은 이제 구부정하게 그 굽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엎드려가지고 마치 이제 그 책을 읽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좀 유지하는 걸 권장했고 이런 식으로 펴주고 하는 것이 유연성에 도움을 애기들의 자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곡을 좀 약간 일부러 그 척추를 좀 펴주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눈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점안에 그리고 척추 관절에 관절 통증이 있게 되면은 관절에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안액과 주사 이런 것을 마시면 될 것 같고 허리 관절 통증, 관절 운동 범위 유지 그리고 기타 기관, 심장과 폐기관 손상 예방하고 변형 예방을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성 척추염, 엑스레이상 보면 척추 관절 뼈 사이에 마모, 미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엑스레이상 애매할 경우 그리고 피검사도 애매할 경우는 MR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종양교사인 에타너셉트, 아달리무밥, 골리무밥, 인플렉시밥, 골리무밥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게 주사나 약으로 효과 없는 것들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운동, 매일 이제 구부러지고 굽어지는 경향에 저항하는 아까 책을 이제 엎드려서 읽는 자세 같은 거 그런 자세를 좀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